미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한 학교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의 한 공립학교 6개월 만에 징계 건수가 70% 급감했고 학업 성취도는 급상승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한국에서 온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제니퍼 톤슨 교장은 교실 붕괴 현장에서 매일 좌절했지만 한국의 전통 무술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후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지쳐가던 교사들은 희망을 되찾았고 통제 불가능했던 아이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에 미국 교육부 장관까지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전미 교육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인성교육의 비밀이 미국 공교육을 어떻게 구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윌슨 공립학교의 교장이죠.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건 2022년 9월이었어요. 교육자로서 25년 경력이 있었지만 첫날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교실 안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는데도 학생 절반은 휴대폰을 보거나 떠들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폭력 문제였습니다. 매일같이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졌어요. 작은 말다툼이 순식간에 주먹다툼으로 번졌고 말리는 교사들까지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달 평균 징계 건수가 47건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47명의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죠.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다. 선생님이 통제를 못한다. 전학을 보내야겠다는 이야기가 매주 쏟아졌어요. 교사들은 지쳐갔습니다. 한 학기에 교사 3명이 그만뒀고 남은 선생님들도 번아웃 직전이었죠. 그해 12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저를 불러 말했어요. 6개월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재편을 검토하겠다고요. 사실상 교장 교체를 예고한 거였습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체육관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일렬로 서서 훈련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었죠. 교실에서는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들이 거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서 발차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자세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난치는 아이도 없었고 떠드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한참을 지켜봤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사범님께 다가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집중시킬 수 있느냐고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라고요. 태권도에는 5가지 정신이 있다고 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 정신들을 몸으로 익히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1시간 넘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게 답일 수 있다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명의 교사들 앞에서 제안했어요. 한국식 무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자고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부교장이 먼저 반대했어요. 교장님, 지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성적 향상을 요구하는데 무술 수업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수학과 영어 보충 수업을 늘려야죠. 체육교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 강사 초청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 학교 살림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학부모들도 반발할 겁니다. 애들 공부시키라고 학교 보내는 건데 무슨 무술이냐고 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6주만 시험해보자고요. 문제 학생 30명만 선발해서 방과 후에 진행하면 정규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은 제가 교육청에 특별 지원금을 신청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교사들은 지쳐가고 있어요. 6개월 안에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 학교를 떠나야 할 겁니다.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간신히 통과됐어요. 찬성 11표, 반대 9표였죠.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범님을 정식으로 초청했고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 30명을 선발했어요. 월수금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주 3회 수업이었습니다. 첫날 체육관에 모인 아이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첫 수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범님은 아이들에게 도복을 나눠주고 입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엄격했죠. 옷깃을 제대로 여미지 않으면 다시 입어야 했고 띠를 매는 방법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한 학생이 투덜댔어요. 이게 무슨 체육이에요? 그냥 운동하면 안 돼요? 사범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는 운동이 아니라 예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면 발차기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본격적인 훈련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범님이 들어오면 차렷 자세로 큰 소리로 인사해야 했어요. 경례. 아이들은 어색해했죠. 미국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손 흔들며 하이라고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수업 중에도 규칙이 많았습니다. 말하려면 손을 들어야 했고 사범님이 허락해야 말할 수 있었어요. 물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한 학생이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전체가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학부모 전화가 쏟아졌어요. 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부교장이 제게 말했어요. 봐요, 제가 뭘 했습니까? 이러다 학부모들 집단 항해 받을 겁니다.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주 월요일 출석을 확인했는데 30명 전원이 나타난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다시 온 겁니다. 저는 조용히 체육관 뒤에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질서였다는 걸요. 3주차가 되자 미묘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착한 건 영어 교사 메리였어요. 그녀가 교무실로 달려와서 말했죠. 교장님, 마커스가 저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마커스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욕을 하고 복도에서 다른 아이들과 매일 싸웠죠. 선생님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복도에서 메리 선생님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권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한다고요. 어떤 학생은 교무실 문을 열어주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쓰레기를 줍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실 안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수학교사 톰에게 부탁했어요. 태권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 시간을 측정해달라고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평균 15분이었습니다. 15분 이상은 책상에 앉아있질 못했죠. 3주 후 측정한 결과는 35분이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같은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요. 교사들의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횟수가 줄었다. 숙제 제출률이 올라갔다. 친구들과의 다툼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한 체육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차분하고 더 집중되어 있달까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부교장조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교장님, 계속 진행하시죠.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6주차가 되던 날, 저는 전체 교직원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 스크린에 첫 번째 수치가 떴습니다. 징계 건수였어요. 프로그램 시작 전 한 달 평균 47건이었던 징계가 12건으로 줄었습니다. 74% 감소였죠. 특히 태권도 수업을 듣는 30명 중에서 발생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교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학업 성취도였습니다.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5% 상승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습니다. 담당 교사들이 작성한 관찰 기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수업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 과제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 모르는 걸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학부모들이었는데 6주 후 실시한 조사에서 92%가 프로그램 지속을 원한다고 답했어요. 한 학부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도입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6주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걸요. 이건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과가 알려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보스턴 교육청이었어요. 6개월 안에 개선하라던 바로 그 교육청이었죠. 교육감이 직접 시찰단을 이끌고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수업을 참관했어요. 태권도 수업도 지켜봤고 일반 교실 수업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했죠. 시찰이 끝난 후 교육감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장님, 이건 보스턴만의 이야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신문 1면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목은 한국식 교육이 공립학교를 구했다였습니다. 기사에는 마커스의 인터뷰가 실렸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화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참는 게 진짜 강한 거더라고요. 기사가 나가자 방송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ABC, MBC, 로컬 방송사들까지요. 우리 학교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느냐, 한국인 사범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질문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교장님, 큰일 났어요.
저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놀랐죠.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오신대요. 오늘 오후에요. 미국 교육부 장관이 사전 예고도 없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겁니다. 그는 2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태권도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장님, 이게 답입니다. 미국 교육이 잃어버린 걸 찾으셨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 우리 학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미 100개 학교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어요. 교육청은 즉시 예산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30명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을 전교생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죠. 한국에서 사범 5명을 추가로 초청했고 체육관도 새로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윌슨 공립학교 교장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체육관에서 수련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8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동작을 취하는 모습은 장관이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교장직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학교는 무너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통제 불가능했으며 교사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징계 건수는 연간 564건에서 89건으로 감소했어요. 84%가 줄어든 겁니다. 학생 간 폭력 사건은 월 평균 12건에서 1건 미만으로 떨어졌죠. 학업 성취도는 더 놀랍습니다. 주 정부가 실시하는 표준화 시험에서 우리 학교 평균 점수가 28% 상승했어요. 보스턴 시내 공립학교 중 최하위였던 우리가 이제는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대학 진학률도 급상승했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복도를 걸어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아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커스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학교 최고의 문제아였던 그 학생이요. 지금 마커스는 학생회 부회장입니다. 지난 학기 성적은 평균 B+였고 올해는 명문대학 조기 입학 전형에 지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커스는 리더십과 자기 통제력을 겸비한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마커스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 제 인생은 엉망이었어요.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갔고 누구도 믿지 않았죠. 태권도를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범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참을 줄 아는 게 진짜 용기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또 다른 학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밀리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학교 상담실을 주 3회 방문하던 아이였어요. 수업 중에 공황 발작이 와서 여러 번 조퇴했죠. 부모님은 홈스쿨링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권도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 따라 도장에 갔다가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동작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하지만 사범님이 말했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6개월 후 에밀리는 상담실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공황 발작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태권도 시범단의 핵심 멤버이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도 거뜬히 해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딸아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교사들도 변했습니다. 작년에 번아웃으로 퇴사하려던 톰 선생님은 지금 가장 열정적인 교사가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드디어 제가 왜 교사가 됐는지 기억났어요. 이 변화는 윌슨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전역 150개 학교가 한국식 태권도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텍사스에서 미시간까지요. 특히 시카고의 링컨 초등학교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교였는데 프로그램 도입 8개월 만에 출석률이 65%에서 91%로 뛰어올랐어요. 학교에 오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등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중학교는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1년 동안 단 한 건의 심각한 폭력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쌓이자 학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전국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식 무술 교육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6개월 후 발표된 연구 결과는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식 무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평균 3.2배 향상됐어요. 사회성 지표도 2.8배 상승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효과가 모든 인종, 모든 소득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레이첼 김 교수가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 교육은 단순한 신체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 형성의 체계적 시스템이며 서양 교육이 잃어버린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1년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사범님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눴고 한국 교육 철학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지식보다 인성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은 무엇을 아는가에 집중합니다. 몇 살에 구구단을 외우는가, 몇 학년에 미적분을 배우는가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한국 교육의 전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먼저예요. 태권도의 5가지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것들은 모두 인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의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염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고, 극기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백절불굴은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죠. 이런 인성이 먼저 갖춰지면 학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의를 배운 아이는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수업에 집중하게 돼요. 극기를 익힌 아이는 게임 대신 숙제를 먼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쟁보다 조화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미국 교육은 경쟁 중심이에요. 1등과 꼴등을 분명히 구분하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태권도 도장에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면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선배는 후배를 가르치고 잘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를 도와줍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런 철학이 교실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서로를 도와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영어 독해가 빠른 학생이 느린 친구를 기다려주고요. 교사들은 더 이상 성적순으로 학생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성장 속도를 존중해요. 중요한 건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태권도 승단 심사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판자를 깨지 못해서 3번이나 실패했죠. 보통이라면 다른 아이들이 웃거나 놀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달랐어요. 4번째 시도를 앞두고 모든 학생이 큰 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체육관이 응원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자를 깼죠. 순간 체육관이 환호로 터져나갔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범님이 제게 말했어요. 보셨죠?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기는 법이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태권도 시간에 차라리 수학 보충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문의합니다. 성적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인성이 먼저고 성적은 그 다음이라고요. 인성이 갖춰진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학업에서도 성과를 냅니다. 실제로 우리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인 사범을 초청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행히 교육청과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게 모든 학교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체육 교사들에게 한국식 무술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10명의 교사가 연수를 마쳤고 각자 학교로 돌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향후 3년간 500개 학교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연방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감 회의를 열었는데 주제가 한국식 인성교육의 미국 공교육 적용 방안이었어요.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아 우리 학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교육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장님, 우리가 지난 30년간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 교육이 놓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한 학교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걸요. 미국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가끔 1년 전을 떠올립니다. 절망적이던 그때 커뮤니티 센터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수련을 지켜보던 그 순간을요.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학교는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커스는 여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을 거고 에밀리는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의적인 시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의 핵심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지켜온 교육 철학이요. 인간을 먼저 만들고 학자를 만드는 그 지혜가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 아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제 많은 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키우는 겁니다. 시험 점수보다 인격이 먼저예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법이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교육 방식에는 이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걸 배우고 적용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이겨내는 아이들이요. 1년 전 통제 불가능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아 아는 우리는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전해야 합니다. 윌슨 공립학교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할 용기, 한국의 지혜를 겸허히 배울 용기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사범님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단순히 발차기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키우느냐에 따라 사회의 미래가 결정돼요. 한국식 교육이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인성이 바로 선 아이들이 만드는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에게 희망을 돌려준 당신들에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아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